시작해주세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기전자 종합설계 4조 정맥주사의 모니터링 및 자동 속도 조절 장치에 대해서 발표할 박종원입니다. 조언은 저와 김영진 학우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계 배경과 내용, 결과순으로 발표하며 결론 및 개선점, 이후 마지막에 작품 시연이 있겠습니다. 첫째로 설계 배경입니다. 설계 배경은 다음 세 가지와 같습니다. 첫째로 투약 오류가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전체 투약 오류 중 55%는 수액치료 관련 실수가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대부분은 부정확한 수액 주입량 계산과 수액 주입 속도에 대한 오류입니다. 또한 현재 환자 한 명당 약 1.3번의 수액치료 관련 실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량 조절기의 부정확성입니다. 대한응급학회지의 논문에 따르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량 조절기 5개에 대해서 조사해본 결과 5개 모두 부정확한 수액 주입 속도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나 보호자 또는 제3자가 수액 유량 조절기를 이미 조정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직접 설문조사를 통해서 전현직 간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5%의 응답이 주 1회 이상 보호자, 환자 또는 제3자가 유량 조절기에 손을 대서 속도가 변하는 사례가 목격 또는 경험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경제적 한계입니다. 이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인퓨전 펌프라는 의료기기가 존재하나 가격이 100에서 200만 원대로 응급실,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실에 한해서 사용되고 있으며 의료 취약국가 또는 의료 취약 시설에서는 다소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세 가지 설계 배경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설계 대상을 설계하고자 하였습니다. 명칭은 정맥주사의 모니터링 및 자동 속도 조절 장치로서 특장점으로는 첫 번째 투약 정보인 투약 속도와 잔여량, 투여량, 잔여 시간을 실시간으로 디스플레이합니다. 이를 통해 간호사와 환자 모두에게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 유량 조절기에 부착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하여 경제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세 번째로는 투약 속도의 자동 조절 및 유지 동작으로 기존 유량 조절기의 부정확성을 보완해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실제 투약된 정보를 기록하여 저장함으로써 객관적인 의료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이는 의사의 진단이나 의료 사고 시 의료 분쟁 시 객관적 데이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발생 시 알림 기능을 통해 간호사에게 인지 가능성을 향상시켜줍니다. 다음으로 설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체적인 회로 구성입니다. 전체 회로는 아두이노 우노를 기반으로 부저 모듈, 블루투스 모듈, 캐릭터 LCD, 서브 모터, 정전원 레귤레이터, 스위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드랍 센서 부분은 포토다이오드를 기반으로 적외선 배광부와 수광부 그리고 로우 패스 필터와 비교기를 통하여 직접 드랍 센서 부분을 설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수액 감지부 설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적외선 배광부와 수광부 사이에 점적 챔버가 놓이게 됩니다. 점적 챔버에 물방울이 떨어질 때 배광부에서 출력한 빛이 수광부에 도달하는 정도에 따라서 수광부에 나오는 전압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회로를 구성하여 실험해본 결과 전압 파형이 서서히 감소 후에 증가해야 하지만 감소 후 증가하다가 1회 급격하게 하강하며 진동하는 노이즈가 발생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점적 챔버 사이에 물방울이 최대로 가려졌을 때 가장 최저의 전압을 기록하고 물방울이 지나간 이후에는 전압이 회복해야 되지만 다시 한번 최저점을 기록했다는 부분에 노이즈로 판별하였고 이 부분은 주기가 빠른 즉 물방울의 점적 속도가 빠를 때 더 크게 식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노이즈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패스 필터를 설계하고자 하였습니다. 패스 필터에는 하이 패스 필터와 로우 패스 필터가 존재하지만 저희는 이 노이즈가 상대적으로 단순한 물방울의 점적 동작인 점 그리고 형광등의 주파수가 60Hz 정도인 점 그리고
관련 논문에서 22Hz를 로우 패스 필터 차단 주파수를 선정한 점으로 근거하여 24Hz로 최초 설계하였고 유의미한 효과를 보인 것은 6Hz였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면 위쪽에 보이시는 파형이 기존 적외선 발광도에서 소방부로 들어온 기존의 아날로그 전압이며 아래쪽에 보이시는 파란색 전압이 조금 노이즈가 상당 부분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이즈를 제거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디지털 신호를 획득해야만 점적 수액 감지될 때마다 점적 속도를 측정함으로써 인터럽트 방식의 코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비교기, 즉 OPM프를 활용한 비교기로 임계전압을 약 1.8V로 설정함으로써 임계전압을 기준으로 하이로우 신호를 가질 수 있었고, 앞서 설계한 로우 패스 필터를 통해 물방울의 점적 동작 한 주기당 1회의 로우 신호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우 신호는 당연히 점적 챔버 사이에 물방울이 가장 최대로 빛이 차단할 때이므로 수액이 감지될 때 상승 엣지 사이에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그러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속도 조절부 구조의 제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이시는 사진은 서브모터의 동작 특성인 각도 지역 특성을 활용한 구조로 최초에는 180도에서 최대 차단되고 0도에서 최대 개방되는 구조로 보완하였습니다. 이후 서브모터를 직접 구매한 후 실제 칫솔을 대입하고 고정 부분을 추가 모델링하여 설계한 결과 실제 적용 시에는 140도 정도에서 완전히 차단되고 110도에서 완전히 개방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설계입니다. 소프트웨어 설계에서 우선 가트라는 단위를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가트라는 단위는 의학용어로 방울을 의미하는 단어인, 지금 보이시는 단어인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지만 라틴어 단어에서 유래했으며 드라퍼 미닛의 단위를 가집니다. 현재 병원에서는 20가드를 1ml로 통용하고 있습니다. 제일 왼쪽의 사진을 보시면 간호사를 준비하는 모임이라는 카페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실제 환자에게는 1일 총 주입량이 의사에 의해서 처방되고 1일 주입량에 의해 1시간당 주입량 그리고 1분당 주입량이 정해짐으로써 1분당 몇 방울이 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호사가 직접 계산함으로써 환자에게 처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저희도 똑같이 가트라는 단위를 사용하기로 결정했고, 앞서 구한 디지털 신호로부터 두 상승 엣지 간의 시간을 밀리세컨드 단위로 받아들임으로써 수액의 속도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동 조절 장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초로는 목표값과 설정값을 비교함으로써 목표값과 설정값의 차이에 따라서 각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였으나 실제 적용 시 오차가 상당히 존재하였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테스트를 함으로써 실험값으로 피자가 변수가 3임을 도출하였고 이것에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분 제어 기능을 가진 변수를 2개 더 추가로 선언함으로써 상당히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어플리케이션 연동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투약 정보를 문자의 형태로 HC 공유 모듈을 통해 휴대폰으로 전송함으로써 에비멘터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구현하였고 투약 정보를 표시함과 동시에 이상 발생 시에는 경고음과 진동 그리고 점검 필요 문구인 다음과 같은 수액 확인이 필요합니다 라는 경고 문구가 디스플레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투약 데이터 저장입니다. 앞쪽 부분에서 설계의 특장점으로서 투약 데이터를 저장함으로써 의료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또 필요했던 이유는 하나 더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 유량 조절기의 문제점을 직접 측정함으로써 데이터를 구하는 데도 필요하였고 직접 설계한 자동 속도 조절 장치가 얼마나 유의미한 기능을 하는지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투약 데이터 저장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프로세싱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앞서 블루투스와 같이 같은 변수값을 CDR 포트로 받아서 텍스트 파일로 저장할 수 있게 구현하였습니다. 설계 결과입니다.
번째로 위량 조절기의 성능 모니터링입니다. 저희가 구매한 도시플로우라는 위량 조절기가 대체로 상용화된 위량 조절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였고, 초기 설정 값으로는 500ml 소진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시간당 90ml, 60ml, 30ml 세 가지 속도를 기준으로 잡고 실제 데이터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공통적으로 설계 목적에서 지적한 문제점이 확인되었고, 주입 초기 5에서 15분간은 최소 설정한 속도로 동작하였으나 점차 선형적으로 감소한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한 수치에 대한 값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같은 조건으로 자동 조절 장치를 적용 시 모니터링을 해보았습니다. 이 경우 앞서와 달리 상당히 유의미한 속도 조절 효과를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기존 유량 조절기에서 최대 46%의 총 공급 오차가 보였던 점을 상당 부분 개선하여 자동 속도 조절 시 3.6% 정도의 오차로 개선할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및 개선점입니다. 결론으로 첫 번째로 수동 조절 시 유형 조절기의 문제점을 직접 설계한 계측 장치로서 측정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투약 정보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문제 발생 시 경고음과 휴대장치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동 속도 조절 기능의 적용 시 상당히 유의미한 속도 조절 효과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로는 간호사의 업무 부담과 투약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의료 보조 장치로서 활용할 수 있으며 실시간 데이터 저장 기록으로 의사의 진단 및 의료 정보로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개선점으로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 반복된 특정 데이터의 다량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어 말하자면 수액세트의 종류별, 속도별, 약물별, 방울 용적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상의 오프셋 보정이 필요합니다. 수액세트가 지금 20W가 1ml로 규격화되어 있으나 타 국가에서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규격화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속도별로 속도가 매우 빠를 때와 매우 느릴 때를 비교하였을 때 약 3%의 방울 용적이 존재한다는 논문을 확인한 점, 그리고 약물별로 매우 작을 것이지만 밀도에 따라서 아주 작게 방울 용적에 따른 그 무게가 달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많은 측정이 필요하고 이 부분을 소프트웨어로 오프셋 보정을 해준다면 정밀 제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드린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이 부분에 도드라지는 건 이미 조작을 한 사례가 55%의 간호사가 목격하였다는 부분입니다. 참고 문안이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작품 시연을 하겠습니다.